이사하면 당연히 전입신고 하시죠? 전세는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하고 전입신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당연히 하실 텐데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임에도 필요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분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처럼 전입신고를 잘못했다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분양권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으니 오늘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거주지가 변경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법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면서 분양을 받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 모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아파트가 당첨된 사람만 다시 분양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모두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속하는지 여부가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전입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을 살펴보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분양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그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본인이나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조합원 분양을 받았거나 일반 분양에 당첨된 기록이 있다면 그 조합원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분양 대상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현금 청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은 분양 신청된 것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타당한지 검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시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것을 조합이 확인하는데 그 과정이 일일이 세대에 방문해서 실제 같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관리 지정기관에서 당첨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안타깝게도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소송을 수행했던 사례들 중 하나를 예로 들면 평생 재개발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던 A 부부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배우자 1인만 자녀의 거주지로 잠시 전입신고를 했다가 그 배우자가 다시 전 거주지로 전입신고만 못하고 다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의 자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 일반 분양에 당첨된 후에 A가 분양 신청을 하자 A의 배우자가 자녀의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A의 배우자와 한 세대를 이루는 자녀가 당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와 그 자녀는 한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고 함께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데 A의 배우자가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 도시정비법상 제72조 제6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도시정비법에서 세대에 속한 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다 보니 조합에서는 그 세대의 의미를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조합은 A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던 자녀가 일반 분양에서 당첨되었기 때문에 A가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억울한 조합원이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1심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세대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A를 현금 청산자로 분류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저희 센트로의 사건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2심을 진행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이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는 없고 세대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와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가 당첨된 것은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에게 분양 대상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다행히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는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가 구성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양 대상 자격이 있는지 판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 절차상 개개인의 모든 사정과 실제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형식적으로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전입신고가 실제 거주하는 것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권리를 찾지 않으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그 권리를 다투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법에서도 세대와 관련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전입신고와 분양권의 관계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변호사입니다.